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TV 개국 특집 프로그램 통일의 길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지아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박한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교수님을 모시고서 말씀을 드릴 주제는 북한 주체사상으로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박한식 교수님께서는 북한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대단히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래서 북한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이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북한 주체 사상에 대한 이해가, 정확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체 사상은 단순히 책 속에 있는 그 추상적인 어떤 이론 체계가 아니라 북한 사회 전역에 확산돼서 북한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규율하는 하나의 규범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 주체 사상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주체 사상이 특히 북한의 그 국내 정치 체제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아울러 우리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 북한 주체 사상과 북한의 대외 정책, 특히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그 말씀을 청해 듣고 싶은 주제는 주체 사상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교수님께서는 북한 주체과학원을 방문하셔서 오랫동안 주체 사상을 연구했고 북한의 수백 명에 달하는 그 학자들과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 토론하면서 주체 사상을 연구하셨고 심지어는 그곳의 학자들 앞에서 주체 사상을 강의까지 하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체 사상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대단히 귀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체 사상의 의미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 간단하게 될 일이 아니지만은 이제 북한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북한을 규정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런 게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진짜 북한을 북한대로 알려고 하면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서 그 특성이 잡혀지지 않습니다. 북한은 주체 이념을 가지고 있는 주체 사상으로 무장된 국가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주체를 신봉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주체를 모르면은 주체 철학이랄까 주체 사상이랄까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면은 북한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네. 주체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체는 뭐 지금부터 그 국가가 생기고 나서 그 전부터라도 주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다 알지만은 그 국가의 최고 첫째 지도자였던 김일성 주석께서 이 일제 시대 때 항일 운동을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나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때 김 주석의 활동 상황을 제가 직접 목격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듣기도 했습니다. 저희 선친께서 우리 아버님께서 1912년 출신으로서 우리 김 주석보다 한 2달 위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같은 연배로서 같은 중국의 길림성에 살면서 그 부닥치고 이렇게 서로 그 운동을 같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면 활동이라는 것이 항일 운동이지요. 항일 운동을 주로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식민국가로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 일본을 보니까 굉장히 막강한 나라다.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본이 꼼짝 못하는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 꼼짝 못하는 무기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그게 원자탄이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소규모입니다. 떨어지고 나니까 일본 천황이 그렇게 막강한 일본 군국 제국주의가 하루아침에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는 아직 나라도 생기기 전이지만은 이 핵무기에 대해서 감명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핵국가가 되겠느냐. 그때부터 생각이 1950년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50에서 53년 한국 전쟁, 조선 전쟁이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 핵무기에 대해서 굉장한 큰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고 나라가 만들어지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0년도 중반부터 구체적으로는 58년부터 미국의 그 북한에 있는 학자들을 소련에 보내고 소련의 학자들을 불러오고 이래서 해서 핵물리학 연구를 그대로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핵을 연구하고 또 그 결과로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과학을 자기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은 자기 것이지 어디 파키스탄의 학자가 누가 가르쳐 줬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제 뺏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 같으면은 그걸 우리가 뺏어버리면 그뿐인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있지, 과학이 있지, 그 원료가 그대로 있지, 경험이 있지 하기 때문에 북한은 비핵 오늘 된다 그래도 몇 달만 있으면 또 핵국가가 됩니다. 이런데 이것을 우리 주체 사상 가지고 주체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자. 그 외국의 힘에 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물론 중국과 좋은 관계를 혈맹을 맺은 나라고 또 중국도 1964년부터 핵국가인데 물론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1950몇 년부터 핵국가였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 강대국에 의존해서 국가 안보나 평화를 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하자.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주체 사상입니다. 주체라는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주적으로 하자. 자주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자주적으로 하자는 게 주체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 자주성으로 하고 그러고 우리가 창의적으로 하자. 뭘 모방을 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하자. 이렇게 자주적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무장, 그 주체 사상에서 얘기하는 의식성을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체 사상이 만들어지자 말자 이론으로 정립된 것이 주체성, 창의성, 의식성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발전됐지만 결국 외부에서 볼 때는 반외세, 반일 사상, 식민지를 반대하는 결과로 탄생된 국가이고 하니까 반일 사상. 그 다음에는 이 남쪽과 이 분단이 된 데 대해서 분단은 안 돼야 되는데 됐다는 것이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된 게 사실이고 또 북한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분단이 되고 나니까 남쪽은 남쪽대로 자기들하고는 훨씬 다른 그러한
정치 체제, 이인영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강력한 미국의 영향 하에서. 그래서 자본주의적 그 민주주의 그것이 남쪽에서 번지고 북쪽에는 주체주의적 사회주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로 경쟁 관계 혹은 전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쉽게 남쪽처럼 따라오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동독이 서독에 감명받고 서독의 원조의 덕을 입어서 흡수된 것처럼 북한은 절대 남쪽에 흡수되지도 못하고 남쪽에 그만한 힘도 없고 그만한 설득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흡수 통일 얘기하는 거는 그건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통일 얘기는 다른 얘기지만은 흡수 통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군사적으로 무력 통일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어. 그러고 통일 안 하고 따로따로 영원히 살자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창의적으로 통일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통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데는 6.15인데 6.15는 두 가지입니다. 주체적으로 우리 자주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는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자. 이게 다 주체 철학의 근본에서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주체 사상이 그런 식으로 사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오늘날까지 오면서 이제 변천을 했습니다. 변천을 하고 무슨 사상도 세월이 지나가고 역사가 바뀌면은 변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주체 사상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는 뭐 이걸 이론화하기 위해서 주체과학원이라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주체과학에 종사하는 수백 명 학자들이 이제는 한 군데 모여서 연구를 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 만들어졌는데 소위 주체과학원 80년도 중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체과학원에서 이제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아서 만든 것이 정치사회적 생명체 이론입니다. 정치사회적 생명체 이론은 그 주체 사상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사람 중심의 사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일성 주석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 사상은 사람 중심의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 중심인데 사람이 인간이 좀 더 원숙하고 성숙하고 또 인격을 더 갖추게 되면은 사람이 됩니다. 그 우리는 뭐 속담에 비슷하게 있는 것이 저놈 인간 언제 사람 되려고 하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북쪽에도 마찬가지고 남쪽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결의의 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인간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정치사회적 생명체입니다. 정치사회적 생명체는 생물학적인 이 생명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식성이 있고 창의성이 있고 자주성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인간으로부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체 사상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발전돼야 하는 것까지 시사를 했고 교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최근에 나타나는 건데 선군 사상입니다. 선군 사상. 이게 주체 사상의 말하자면 일환으로 해석을 저는 합니다. 선군 사상이라.
성군 사상은 물론 김일성 주석 때도 있었겠지만은 그것이 중심적인 정책의 목적이 되고 또 그 나라 전체의 하나의 비전이 된 것은 김정일 위원장 때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선군 사상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군 사상은 보통 국가에서는 군대가 총칼을 가지고 있고 또 능력이 있으니 물리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군대가 인민들을 지도하고 인민들을 통솔하는 그것이 군인들이죠.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일반인들보다는 더 권위도 있고 더 권력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과거에 그랬죠. 그런데 김정일 때 이걸 바꾸자. 바꿔서 인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군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인민들 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같이 하고 인민들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그런 군대를 만들자. 이게 선군 정치는 군인의 정신적인 혹은 제도적인 개혁입니다. 그래 북한에 누구라도 가면 알겠지만은 농번기에 가보십시오. 100% 일꾼들은 농부들은 군인들입니다. 현역 군인들입니다. 옷을 군복을 윗도리 쫙 벗어가 산더리처럼 재어놓고 거기서 논밭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민들, 국민들을 돕지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일손이 모자라는 농번기에 군인들이 나와서 자기 일을 다 해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인들의 고맙게 느낄 뿐만 아니라 군인들을 지지하게 됩니다. 충성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게 이제 복무 기간이 제가 알고는 아직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남녀 할 거 없이 군에 가서 복무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보통 가정에 보통 때 가보면은 항상 군인이 있습니다. 그 군인들이 이제 뭐 일선이나 이런 군 막부에 가서 또 많이 이렇게 집에 와서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 일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동네마다 예컨대 집에 무슨 고장 나면은 수리하는 그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고 수도꼭지에 고장 났다. 하수도가 잘 안 된다. 이러면은 그 여기 같으면은 리페어 샵에 전화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군인들한테 전화합니다. 군인들은 막소를 동네마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아무 집에 무엇이 필요하다 그래 군인들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전문가들 훈련도 시키고 모여 있고 그래 그 사람들 가운데 인민들의 생활을 다 도와주고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오히려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도 인민들이 지지를 받습니다. 두드려 패고 인민들을 통솔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니까 그것이 선군 정치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주체사상에서 군인들의 역할, 인민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군인들이다. 이게 주체사상이 최근에 몇 년 전에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이제 시발이 되어서 발전된 주체사상입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이 어느 정도로 북한에 만연되어 있냐면은 북한을 저는 사회주의 국가로 봐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사회주의 국가는 다른 데도 많고 하지만 이건 가부장제적인 그 가정국가입니다. 국가는 한 가정이 2,500만 식구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북한의 소위 삼위일체라 그래서
수령, 인민, 당 이렇게 세 가지가 일체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인민 속에 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 인민 그게 합치고 당, 조선노동당입니다. 당과 수령 이 3위가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주체 사상의 삼위일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결정을 하고 정책은 당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은 그 브레인, 뇌수가 합니다. 그게 수령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정은 거기서 하되 결정을 하는 프로세스에서는 정당이 절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체 국가로서의 북한을 알기 위해서는 주체 사상의 삼위일체를 알아야 되고 성군 정치도 알아야 되고 주체 사상 자체의 철학적인 기반, 자주, 의식화 혹은 이런 것들을 다 창의성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근래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핵 문제가 이렇게 부각되고 하는데 묘한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안보가 위험이 되고 포기 안 하려고 하니까 경제 타격을 받을 만큼 이제 국제 제재가 강하고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의적으로 하자.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도 우리는 창의적인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이 그 창조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것을 이제 미국에 의존하든가 중국에 러시아에 의존하든 그 외세 우리가 자주적으로 하는 것이 좀 창의적입니다. 그래서 외국 원조를 그 김정은 위원장이 요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건 원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도움을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부당하게 그 내려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을 국제적인 제약을 제거시켜달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살 길을 찾겠다. 창의적으로 살겠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해달라. 그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북한은 이와 같은 주체 사상을 우리가 떠나서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주체상 자체도 자주성, 창의성, 의식성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의식을 해야지 옳게 의식하는지 그건 또 그것대로 그 옳게 북한 사람들이 북한을 체제를 옳게 의식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념 체계 이걸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북한의 이와 같은 주체 교육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체화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 사회적 생명체를 획득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분석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고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 이런 것이 북한입니다. 정치 사회적 생명체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게 북한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정치 사회적 생명체 이론 이 부분이 주체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물론 이제 태어나면 이제 생물학적인 그런 존재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치 사회적 생명체지만 이건 어떤 생물학적 그런 생명체가 아니라 정치 사회적 생명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는 태어나서 북한이라고는 국가
국가에서 추구하는 어떤 가치 또는 목표 이런 데 동참한다는 그 부분에 어떤 그 공적인 어떤 그 일원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 사회적 생명체가 될 만큼 거기에 사람이 인간이 사람화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 값 있게 존재하는 모습. 그러한 그 가치관, 집단에 대한 집단이 더 중요하고 정당이 더 내보다 민족이 내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가지게 되면 이타주의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사회적, 정치적 생명을 정치 사회적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 각종 그 단체에서 물론 이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사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익 간의 어떤 그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노출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노사 간의 갈등이랄지 또는 같은 집단 내에서도 각종 그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이제 표출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 정치 사회적 생명체가 된다면 거기에 일원이 된다면은 그런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노정이 되는 드러나는 그 갈등 같은 거, 이해관계 충돌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 좀 완화됐다 그럴까 찾아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북한이 그렇게 이미 된 것이 아니고 매일 노력을 하는 거지요. 이제 북한에 이제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직장이 있죠, 자기 동네가 있죠. 자기 동네는 층층마다 아파트면 층층마다 반이 있습니다. 반이 있으면 직장에도 반상회가 있고 또 사는 주거 하는데도 반상회가 있고 오락기관에도 반상회가 있고 회의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속합니다. 이 여러 군데 하나하나마다 회의를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를 이제 해서 거기서 자기 반성을 합니다. 또 자기 반성도 하고 상호 비판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정치 사회적 생명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냐? 그럼 사익을 위해서 살았냐? 그런 좀 후자의 경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은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에 눈이 무서워서 잘못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서로를 감시하고 선도하고 또 서로의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못하면 규탄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체 사상에 입각한 사회 생활입니다. 교수님, 아까 북한에서는 그 인간과 사람을 이렇게 구분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단히 이제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사람으로 또 어떤 성숙된 인간을 그러니까 사람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대개 이제 인간은 이제 태어나면 주로 이제 사역도 추구하고 이제 이런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인간이 정치 사회적 생명체가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가의 어떤 공적인 이익, 가치 이런 걸 추구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교수님 그 선을 넘어서 생각한다 그 책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성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형당한 그 사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장성택은 그 고위층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사람과 인간과 사람을 구분하는 논리에 따르면은 장성택의 어떤 추구한 그 사익을 추구해서 처형당했다 이제 이런 논리는 아직 인간의 단계에 이제 머물러 있다고 그럴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인간이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인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매주 회의를 해서 자기 반성을 하고 그게 그 생활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이미 불가능합니다. 문화와 의식 구조가 완전히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러나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사유재산이 없는 데 대해서 비판을 외부에서는 더구나 미국 같은 데서는 많이 하는데 그건 자기들이 선택입니다. 공유한 재산을 서로 혜택을 다 같이 보자 이거 아닙니까? 자유재산이. 예를 들어서 공유밖에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기. 이거 사유가 됩니까? 자기 필요한 사람 공기는 어느 공기라도 호흡할 수 있어야지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공기도 그렇고 평화도 그렇고 이 공공 서비스 이건 다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사유가 안 되는 게 많지요. 그 건강 같은 것도 사유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도 있긴 하지만은 주로 국가에서 사회보장에서 그 맞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할 일, 사회 전체가 할 일이 북한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고 저기 다 차지하고 있지만 남은 그 반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남북이 이게 조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주체 사상의 이제 중요한 또 그 부분 중에 하나로 삼위일체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수령, 당, 인민이 그러니까 삼위일체다. 그러시면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가정국가다, 가정국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평소 북한의 그 수령을 이야기할 때 그 어버이 수령 뭐 이런 용어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삼위일체가 이제 가정의 가부장적인 그런 논리로부터 이제 유추된, 영역된 뭐 이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래서 되게 이제 가정 내의 논리가 대부분 유교의 왜 그 삼강오륜 이런 논리가 지배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럼 실제 그 유교적인 어떤 그런 논리가 그 삼위일체, 그러니까 북한 사회 전체, 그러니까 북한 주체 사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삼위일체, 이 논리 속에서도 어떤 유교적인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있지요. 유교가 없었다면은 북한의 주체 사상이 치명적인 타격을 봅니다. 그 유교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 주체 사상이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흥행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고 하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봐서 중국은 유교의 도덕관, 유교의 가르침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은 더 그런 방향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이념은 변하기도 하고 더 좋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지만은 문명 그러니까 civilization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컬처는 변하지만은 civilization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civilization 중에 하나가 유교입니다. 종교는 일반적으로 civilization에 속합니다. 정치 이념은 컬처, 문화에 속합니다. 컬처는 변할 수 있고 civilization은 변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지금 주체 사상과
말하자면 북한 그의 어떤 사회 질서, 북한 국내 정치 체제의 어떤 성격과 그 연관성을 좀 말씀을 해주셨다고 보는데요. 이제 그 남은 시간은 주체 사상과 북한 대외 정책, 특히 북한 핵 문제, 우리 모두의 그 관심사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는 전 세계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교수님께서는 특히 이게 주체 사상과 북한 핵 문제를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관점은 대단히 생소한 그런 관점처럼 이해가 됩니다. 주체 사상과 그러니까 핵 문제, 북한 핵 문제, 북한의 어떤 핵 개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주체 사상의 자주 거기에서 핵이 들어갑니다. 왜 핵을 추구하게 되느냐? 자주 국방을 하기 위해서, 자주 안보를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자주라는 주체 사상의 핵심적인 가치관에 앞장서 가지고 있는 것이 핵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근래에 와서는 북한에 제가 여러 번 다녔는데 북한의 인민들이나 군인들이나 정부 사람 당원들이나 다 우리가 적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국제적으로 고립당하고 있는 나라가 그 세계 제일 강국인 미국과 맞서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굉장한 자부감을 느낍니다. 긍지를 느낍니다. 그것이 이제 핵 능력이 갖다주는 주체 사상, 주체 철학의 그 결과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체 사상 앞에는 이 세계도 이제 떠온다. 마음대로 뭐 우리를 좌지우지 못한다. 그래서 핵을 주체 사상 국가의 근본이 되는 주체 사상의 일환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핵을 주체 사상이 말하자면 이념이고 정책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 문제는 이제 안보의 수단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 전체를 규정하는 주체 북한의 수단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도 주체의 일부로 되었습니다. 주체에 종속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핵도 이제 그 뿌리가 그 나라를 가능케 하는 그 주권, 주체 여기에 이제 자주성 여기에 뿌리를 내렸으니까 이 핵이라는 것이 그냥 군사 도구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북을 잘 아는 또 분석하는 사람들은 미국과 남쪽에서 특별히 그 사실을 엄연히 알고 현실대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그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서 그 수십 년 동안 그 뭐 협상과 어떤 뭐 줄다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전이 되고 있는데 항시 미국의 관심은 북한의 그 비핵화, 북한 핵 포기 또는 어떤 CVID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완벽한 비핵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안보 어떤 위협이 되는 그 안보 논리 가지고서 이제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북한에서 그 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보의 수단을 넘어서서 주체 사상과 대단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고 주체 사상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현하는 그런 강력한 그 수단에 넣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남한이나 미국에서는
북한 핵무기가 단순히 그 안보의 수단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걸 이제 포기를 요구를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주체 사상을 구현하는 그 수단이기 때문에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 주체 사상의 핵심을 포기하는 거고 주체 사상을 포기한다는 것은 북한 그 자체 어떤 존재 기반, 존재 이유 이걸 포기하는 데까지 갈 것 같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아하, 예, 예. 그러면은 이 북한 핵 문제를 놓고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그 대북한 정책, 남한과 미국에 특히 남한과 미국에서 그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를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협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 그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주체 사상을 대단히 중요하게 고려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 예. 그래서 주체적인 입장에서 야 우리 핵 포기해야 되겠다 예. 하는 설득력 있는 생각이 나오기 전에는 예.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만 또 안보만 바라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정치적인 풍부하고 자유롭고 주권 국가로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국제 제재가 유독 북한한테만 있는 가해진 국제적인 이 규제가 완화될 거는 완화돼야 될 겁니다. 더구나 인도적인 문제가 있는 이런 거는 완화돼야 되고 그 완화되는 과정에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할 일이 할 몫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어떻게 하든지 평화로운 관계로 나아가서는 통일될 수 있는 관계로 나가자 하는 것이 국론이고 또 현 정부가 지향하는 반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걸 잘 찾아봐야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게 대답이 아닙니다. 북한의 비핵화의 압력이나 이런 건 다 미국에서 주동해가 하는 것이죠. 미국의 말하자면 안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또 국가는 무엇을 원해야 되며 그걸 위해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되겠냐 이걸 고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과 한 틈도 차이도 없이 미국과 따라간다. 미국과 일치한다. 정책도 일치하고 정책 목적도 일치하고 다 일치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보를 유지하려고 하는 데서만 거치게 되면은 큰 실수입니다. 이와 같은 남북관계 역사적인 큰 기회가 왔는데 이걸 이용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아하, 저한테도 굉장히 그 친숙한 용어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항시 미국과 어떤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한미 공조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한치의 틈도 없다. 또는 한미 동맹의 문제에 관해서 한치의 이견도 없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남한의 이해관계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같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공조를 강조하게 되고 어떤 한미 간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은 지금 남한과 미국이 대등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남한이 미국 입장을 추종하는 어떤 따라가는 이러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북한 핵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한의 입장에서는 한미 공조를 강조하기 이전에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이 북한의 그 주체 사상과 대단히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미국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국한테 잘 설명하고 또 어떤 이해시키고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이해 폭을 이렇게 넓히는 이런 식의 역할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대미 관계에서 정의롭고 합당하고 설득력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대북 정책은 이미 지금 정상들이 만났고 앞으로 잘해보자, 교류도 해보자, 평화적인 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무슨 군사훈련을 줄인다, 안 한다 하는 건 잠정적인 얘기고 근본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 통일과 평화가 지속적으로 되겠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미국과 또 같이 우리 안보를 같이 하고 동맹관계면은 생각을 나누어야 됩니다. 결론을 내 가지고 그냥 통첩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히 하기 전에는 우리 아무도 못한다. 그건 통첩을 하는 거죠. 통첩을 하면은 워싱턴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그건 북한에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말은 안 들어도 이 남한 말은 미국이 참고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도 많고 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냥 미국하고 뭐 한 틈의 차이도 없다. 이것이 정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책을 참 북한 말을 빌려서 말하면 좀 더 창의적으로 자주적으로 만들어내요.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주체 사상에 관해서 쓰신 책을 보니까 주체 사상은 또한 그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체 사상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한되었는데 이 정치 사회적 생명체 말씀드렸고 또 이 성군 정치가 주체 사상의 하나의 그 일환으로 나타났다. 그 말씀 드렸는데 사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주체 사상이 수십 년 동안 북한에서 교육에 인간의 사회화에 깊숙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만은 주체가 종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주체 종교 국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김일성 수령이 탄생한 1912년을 원년으로 해서 올해가 원년 주체 108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2019년 주체 108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게 종교성을 이미 가지고 있고 북한 사람들은 그 종교에 대해서 주체 종교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주체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거기에 또 설득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그 경서, 그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경은 김일성 장군의 유서입니다. 유서입니다. 유훈의 가르침이 성서입니다. 그거 이제 또 좀 확장돼서 김정일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도 들어가지만은 그래 이제 그게 있고 또 북에서 흥행되는 거짓 모든 노래는 주체하고 관계되는 그 조국하고 관계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말하자면 찬송가에 해당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하나의 신정국가, theology, theocracy, 신정국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 유훈 정치라는 걸 그래야지 우리가 알게 되고
삼위일체도 알게 되고 또 그 김일성 수령은 둘째도 마찬가지지만은 영원히 인민과 살아계시다, 존재하신다 하는 인민들의 생각은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이렇게 그런 것처럼 북한은 그렇게 그 수령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합의를 안 한다고 해서 북한이 그렇게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왜 북한은 주체 사상을 종교화된 그 사회로 만드는데 주체가 사용되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이해를 해야지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체 사상이 그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 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적인 성격을 띤 주체 사상을 실제 국제사회에서 구현하는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북한 핵을 그런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북한 핵을 포기하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국가이지 않습니까? 마치 미국한테 기독교를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논리와 유사한 논리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연구하는 그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정치학자랄지 또는 어떤 군사 안보 주로 이제 이런 쪽을 그 공무학자들이 접근하고 있는데 북한 핵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 사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근데 주체 사상은 대단히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핵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종교사회학적인 또는 어떤 문화적인 또는 어떤 인문학적인 이런 접근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잘 말씀하셨어요. 옳습니다. 이 신학자들도 우리가 같이 북한을 연구하는데 동원돼야 됩니다. 철학, 신학, 심리학 이런 게 다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을 다 우리 동원해서 북한 연구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요. 오늘 장시간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주체 사상을 주제로 박한식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두의 말씀 드린 것처럼 박한식 교수님께서는 북한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주체 사상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과 오랜 토론을 하셨고 또 심지어는 북한 학자들 그 수백 명의 그 북한 학자들 앞에서 주체 사상을 강의까지 하신 그런 그 경력을 가지고 계셨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주체 사상이 예를 들어서 북한 내부의 그 정치 체제 어떤 그 작동 방식, 사회 질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북한 핵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윤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오늘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핵 문제를 또 연구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참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이렇게 주체적 국가로서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된 학문적인 혹은 인식론적인 자세는 이 세상은 여러 나라들이 있고 여러 국가들이 있고 여러 이념들이 있고 여러 가치 체계들이 공존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 과거에는 양분만 되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미소 관계로 이래 했지만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는 민족주의 국가도 생기고 여러 가지 또 이 좀 섞여 있는 이런 사회 민주주의도 생기고 지금 흥행이 많이 되고 미국 자체도
많이 변했습니다. 네. 과거에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생각하는 북한도 아니다. 남한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양성 있는 이런, 그래서 더 활발하고 더 유기적인 이 세계가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북한은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이 다양한 세계에서 있을 법한 나라다. 네. 너무 이단적인 나라가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나라다.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지 북한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예. 우리가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전체에 대한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양한 세계로 변화되고 있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남과 북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건 다양한 세계를 그대로 나타내는 우리 조국의 현상입니다. 예. 그게 이제 어렵고 어렵지만은 그 문제를 우리 평화 문제나 통일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한테 주어진 임무고 뿐만 아니고 우리는 다행으로 다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네. 이와 같은 이질성 있는 것이 우리 눈앞에 북과 남이 대결되어 있으니까 또 미, 북이 있고 하니까 중국, 미국 이런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저는 사회과학자로서 말할 수 없이 다행하게 생각하고 또 행복하게 느껴야 됩니다. 예. 그런 생각을 우리 학자님들도 같이 연구하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박한식 교수님을 모시고서 주체사상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체사상은 단순히 서적 속에 있는 그 사상이 아니라 북한 사회 북한의 삶 전체를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대단히 중요한 삶의 그 규범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시각에 입각해서 북한 내부의 그 사회 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 특히 북한 핵 문제가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부에서 그 북한 주체 사상 그 차원을 배제한 채 예를 들어서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고 그래서 북한 핵 문제를 이해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러한 새로운 관점, 주체 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를 해놓고서 그 이해와 함께 이제 북한 핵 문제에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할 경우에 일단 북한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어떤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데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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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